안 돼, 왜 고생 많이 했어. 정수야. 진짜 여기 많이 안녕하세요. 제가 좀 늦었습니다. 수원에서 오다 보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송 의원님 지지선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송 의원님을 제가 김성 회장님 이전에 중앙단에서 농민연합, 농민연대 집행위원장을 하면서 계속 국회에 감시하면서 지켜봤습니다. 출신답지 않게 우리 의원님은 농업, 농민, 서민에 관련돼서 굉장한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 특히나 김성 회장님도 자랑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주의 깊게 봤는데, 지난 4년 동안에 국회에서 활동하시는 동안 쭉 봤을 때 제천에 농업에 관한 것은 물론 다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챙기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어려운 가운데 무차별적으로 FTA가 지금 강행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저희가 의원님께 공약사항을 8개 사항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걸 지켜줄 수 있겠느냐.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엊그제 사고로 인해서 우리 한우협회 회장도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이런 재해에 대해서, 농작업 재해에 대해서 법을, 또 농업 재해에 대한 보험에 관한 기초 법률을 제정해 주실 수 있느냐부터 해가지고 한 8개의 과제를 말씀을 했더니 흔쾌히 답변을 주셔서 저희들이 중앙단위에서 송 의원님을 지지하기로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참석하시는 내빈과 그리고 감사패 전달을 저희들이 해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농업, 농정공약 요구사항을 전달을 하고 의원님의 인사 말씀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지역에서 이분이 아니면 우리 송 의원님을 다시 입성하기 큰 힘이 되길 김한덕 농촌지도자 회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누구보다도 선발이 되어서 뛰어줘야 할 박영철 사무국장님 소개합니다. 우리 제천시 농촌지도연합회 문면동 회장님들 쓰셔서 한번 큰 예사 좀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우리 송 의원님을 만드는데 큰 일꾼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회의 위원회장 출신이신 신철승 의원님 어디? 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회원 출신 영재만 의원님 어디 계십니까? 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바쁘신 시정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신 최종석 의장님, 네, 큰 박수. 그리고 농촌지도자 전국 10만 수장이신 김성흥, 이지호 출신 김성흥 회장님 소개합니다. 저희 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가 이제 큰 단체로 또 역사와 함께 큰 걸음을 하기 위해서 정책연구소를 설립을 했습니다. 정책연구소 정책실장이 이번에 이 기한을 해서 이렇게 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정책실장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를 보는 저는 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 그리고
농민연대 중앙당에서는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고 저희 협회에서는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진범입니다. 오늘 주인공이신 송강호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위에도 모든 분들을 소개를 일일이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전부 함께 소개하는 뜻에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순서로 감사패 전달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시고 내용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감사패 제18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송강호. 귀하께서는 제18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국가와 농업, 농촌 유지 발전을 위한 큰 공헌을 하셨으며 아울러 어려운 농업, 농촌과 농민의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하셨기에 감사하는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12년 4월 2일 사단법인 한국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 정책연구소 농업인신문 여성농업인신문 발행인 겸 회장 김성응. 좀 웃으세요. 좀 웃으세요. 다음은 저희들이 그냥 입으로만 한 게 아니고 책을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농업 농정 공약을 요구사항이 그 책에 다 담아져 있습니다. 글씨를 이렇게 바로 바로 쓰시고 그래서 같이 쓰세요. 같이 쓰셔서 자, 웃으시고요. 이 내용에 있는 책대로 다 이루어 주시지는 못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는 뜻에서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지지 선언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김성 중앙회장께서 직접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지지 선언문 새누리당 대선자장 국회의원 후보 송강호.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자세로 우리 농업, 농촌 발전과 농민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에 한국농촌유자중앙연합회는 개방화 시대 생명산업인 농업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농업의 근본적인 희생을 위한 가장 적합한 사람이 송강호 후보라 생각되어 또한 한국농촌유자중앙연합회가 제시한 농업 노동재보장법 제정 등 8개 항의 농정공약 요구사항을 함께 만들어가기로 함으로써 전국 10만 농촌유자회 이름으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합니다. 2012년 4월 3일 한국농촌유자자 중앙연합회. 이거 인증샷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촬영을 하셨으면 네 분이 손을 들고 크게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앉으셔서 송강호 위원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좋은 말씀 좀 듣도록. 오늘 저에게 뜻하지 않는 이 감사패를 주시고 또 지지선언을 해주신 농촌 지도자 중앙회 김성웅 회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여러분들에게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88년 13대 국회가 끝난 이후에 제천 단양 지역 농촌을 살펴봤습니다. 그것도 편안한 의자가 있는 그런 어떤 실내에서 만난 것이 아니고 밭에서 또 논에서 또 산에서 우리 농민들의 삶의 현장을 샅샅이 아마도 그 당시 저를 개별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만나신 분들은 아마 한 10번 이상 만났을 겁니다. 그때 또 우리 후계자 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농촌 봉사 활동도 4년 동안 제가 했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 농촌이 얼마만큼 피폐해 있고 농촌이 얼마만큼 어려운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 그것을 제가 자란 곳이 농촌이기 때문에 더 피부에 와 닿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14대 때는 어렵게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아마도 숫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제천의 노인정을 거의 자연벌학 단위로 하나씩 다 지어드렸습니다. 물론 제 개인 돈은 아니고 국가 예산이죠. 또 단양에도 많은 경로당을 제가 지어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제가 저를 지지해 주신 농촌 농민들을 위하는 길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대개 아시겠지만 주말이면은 모든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하든가 아니면은 또 친지들과 함께 골프를 치든가 그런 주말에도 저는 항상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항상 거의 99% 제천 단양 농촌을 누비면서 그들의 애환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도 15대 선거에서 낙선을 했습니다. 제가 낙선한 이후에 1년쯤 되니까 우리 저 국회의원 잘못 뽑았다는 얘기가 사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천 단양 유권자들 사랑과 성원 덕으로 제가 16대 국회의원에 또 당선이 됐습니다. 16대 국회의원 당선을 돼서는 우리 중소도시, 특히 단양 같은 시골에는 교육 환경이 워낙 나빠서 그 교육 환경을 제대로 만드는데 저는 온 힘을 다했습니다. 학교마다 체육관을 다 지어드렸고 지금은 뭐 별거 아니지만 학교마다 어학교실, 컴퓨터 교실 이것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때 초선 재선이 어떤 힘을 가지고 했느냐 아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저는 16대까지 해외여행을 안 다녔습니다. 해외여행 가는 시간이면은 장관을 만나고 예산을 가지고 있는 해당 국장을 만나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는 그들과 함께 우리 제천 단양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공감대를 얻어내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17대 제가 또 낙선을 했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일로 모든 것을 승부해야 되겠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을 보고 하늘을 우러러 좀도 손색이 없는 거짓말 안 한 게 아닙니다. 또 돌아가신 우리 조상들을 볼 적에도 추후에 거짓말이 없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하고 함께 경쟁을 하고 있는 어느 후보가 17대 당선이 됐습니다. 어쩐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도 역시 당선된 이후에 한 1년쯤 지나니까 역시 구관이 명관인 줄 몰랐다. 우리 제천 단양 사람들이 어떻게 선거 때만 되면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잘못 선택해서 제천의 미래를 또 제천의 희망을 꺾어버리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17대에 떨어져서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제천 단양을 떠나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베지색 자가복 그것을 입고 제천의 구석구석 단양의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초심으로 돌아와서 그분들의 어려운 게 무엇인가 그분들의 삶의 현장이 어떤 것을 제 눈으로 똑바로 봤습니다. 그런데 18대 국회와 선거하기 전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우리 제천 시민 단양 국민들이 보내줘서 그래서 18대 다시 제가 입후보를 해서 국회에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이 돼서 올라가서 저는 최고위원이라는 분에 넘치는 직책을 맡고 그때 막 유류 파동이 되는 바람에 비료값이 다락처럼 올라갔습니다. 그때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에 비료값을 이렇게 많이 올리면은 이게 어떻게 농사를 짓겠는가 라고 중앙당 집행부 정부 고위관리 공식적으로 만나서 회의도 했지만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인상한 분만큼 정부에서 보존해주자. 정부 농협 비료공장 또 10%는 자부담을 하게 됐는데 그때 내가 특별교부금을 제천시와 단양군에 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그 10%를 자부담하는 것을 시와 군에서 물어주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우리 제천 단양의 농민들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한 푼도 물지 않고 비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얼마 전에 그 이후에 농촌에 요즘 기계화하기 때문에 기름값이 또 수월치 않습니다. 그것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보존해 주도록 했습니다. 저는 18대 국회 선거 때 FTA를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의원직을 걸고 반대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WTO 우루과이 라운드가 통과되면은 농촌이 몰락한다 이런 위기감도 사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때는 560 정권 전이고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중앙당에서는 아직도 권위주의적이고 그냥 사람을 강제로 국회의원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강제로 끌고 가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것을 제 염두에 두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이제 나도 당당한 삼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내 소신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저는 반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반대해야 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간에 제가 FTA를 반대한다 해놓고 찬성한 게 대해서는 우리 농민들에게 지난번에도 사과드렸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 노무현 정권 당시 이미 FTA는 미국과 다 체결이 됐습니다. 실무적으로 다 결정이 됐다 이거예요. 근데 국회에 통과만 남았습니다. 통과만. 그때 여당, 야당, 정부 잘 아실 겁니다. 13개 항목에 대해서 나중에 14개가 됐지만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농촌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이것을 타결하자. 이렇게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갑자기 야당이 반대를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셋이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FTA를 통과시키기로 했는데 야당에서 반대하니까 돈을 대주는 정부에서 이걸 못하겠다. 지원해주지 못하겠다. 거기에는 축산지원자금 2조 5천억인가 3천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농수산위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당 대표도 만났고 원내대표도 만났고 정치계 의장도 만났고 그게 그래 되니까 농수산부 장관하고 기획실장이 어디 가서 이야기할 데가 없으니까 제 사무실에 왔습니다. 제 사무실에 와가지고 우리 농촌 농민을 위해서 농수산부를 위해서 송광호 의원님이 좀 앞장서서 해줘야 되겠다. 그분들이 왜 이랬겠냐? 회의할 때마다 무슨 사안이 있을 때마다 농촌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가장 앞장서니까 299명 국회의원 중에서 내가 가장 앞장을 쓰니까 그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지고 청와대도 만났습니다. 청와대도 갔습니다. 국회 대표로 대통령하고 오찬할 적에 제가 그랬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농촌이 FTA로 손실을 보면은 95%를 85%를 보상해 준다 그랬는데 우리는 최소한도 90% 이상 100%까지 보존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대통령 앞에서 했습니다. 대통령 앞에서 청와대 아마 어디 기록에 남아 있을 겁니다. 대통령 앞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청와대 정부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5% 인상해서 90% 정도는 보존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제천 단양은 논보다 밭이 많습니다. 밭도 지금까지는 15도 이상 되는 데만 직불을 허가했는데 이제는 모든 밭, 평지밭도 밭 농업 직불제를 하도록 저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 9개 항목인가 그런 겁니다. 우리 농촌에 1톤 이하 차의 기름값도 면세료로 대주는 것도 그것도 그때 결정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1년에 3,200억인가 300억인가 하는데 그 예산을 이제 1년에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농촌을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요구를 해가지고 했는데 마지막 투표할 적에 제가 반대를 했다고 하면은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차라리 반대하려면 그런 거 요구는 하지 말아야지. 그 순간까지도 내가 제천에 농협조합장 농민들 몇 분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 의원 입장에서 반대할 수가 없지요. 순간까지 빨간불 파란불 들어온 거 착 보니까 이게 통과가 되겠더라고요. 통과가 되겠어. 내가 안 찍으면은 150표로 통과가 되고 내가 찬성을 했기 때문에 151표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반대를 했을 경우 앞으로 농촌 문제를 내가 농산부나 재경부나 이런 데하고 싸울 적에 내 말이 먹혀 들어가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금년 그 힘으로 금년 12월 달에 제천에는 친환경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90몇 억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처음 FTA 자금에서 처음 푼 겁니다. 그것이 전국에 6개인가 7개를 주는데 전국에서 수없이 몰려왔습니다. 그것을 제천에 받아왔습니다. 단양에 원예단지 마늘 특화 사업 그것도 90억이 넘고 거의 100억이 가까워왔는데 그것도 전국에 한 7, 8개가 되는데 무수하게 많은 데서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단양이 그걸 받아오도록 했다. 제가 만약에 이제 이게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내년, 후년 여러분들이 저를 국회의원 당선시켜준다면은 내년, 후년 19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매년 이 예산이 2조 4천억이라는 예산이 농촌에 투자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제가 그거 반대한 죄로 제 말이 먹혀들이지 않고 했을 적에 그 손해를 제천 단양 농민들이 봐야 된다고 생각할 적에 저는 소름이 끼친다. 소름이 끼친다. 저도 정치인인데 왜 딱 빨간데 누르면 이번에는 당론이 아니었습니다. 빨간데 눌러도 뭐 공천을 안 주니 뭐 하니 그런 말을 못해요.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 빨간 거 누르면 신문에 한 하루 이틀 소신 있는 국회의원 송광호 대문짝막이 한 2번 나죠. 나겠지. 그 후로 끝이야. 끝. 그걸로 끝이야. 그리고서 내가 돈 달라고 그러면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걸로 끝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게 진실로 우리 농촌을 위하는 것이냐. 그래서 저는 정말 정치인의 말을 정말 조심하고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앞으로 저는 제천 단양 농촌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4선 국회의원을 시켜준다면은 대한민국 농촌을 위해서 아까 8개항인가 9개항인가 꼭 관철을 시키겠다. 또 마지막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FTA 하면 송광훈 약속 안 지키는 사람 하기 때문에 참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이제 앞으로 중국하고 FTA를 체결한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미 한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내 대책회의 때 미국하고 FTA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농산물들은 되게 배려오지 않습니까? 농약도 주고 뭐도 주고 하면 경쟁력이 있는데 중국하고 농산물 포함한 FTA를 한다면은 우리 농촌은 그야말로 망합니다. 왜? 중국은 우리 바로 뒷받침입니다. 텃밭에서 있는
농산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생산 많이 되죠. 가격 무지하게 싸죠. 그래서 앞으로 한중 FTA를 할 경우 농산물은 빼고 해라. 농산물은 제외해라. 그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농촌 출신 국회의원으로서는 범죄행위다. 범죄행위. 그때는 정부에서 이렇게 뭐 24조 원 지원해가지고 될 게 아니고 농촌 가구당 몇 명이 사는가 보고 두당 매달 100만 원씩 아주 정부에서 이익 살리든가 이런 조치가 없는 한 한중 FTA에 농산물이 포함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1차 최초로 정치인으로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18대 국회가 되면은 한중 FTA는 결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농촌 출신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해서 반대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우중에 먼 길을 오셔가지고 저에게 지지선언도 해주시고 감사패도 주신 우리 김성우 회장을 비롯해서 임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약속을 더 받겠습니다. 지금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물론 농업인이어야 되고, 근데 각 정당에서 뭐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정당에서 이번 총선에는 생산자 단체인 농업관계에는 비례대표가 전무입니다. 네, 앞으로 이런 걸 우리 송 의원님께서 사선이시죠? 이번 4선이 꼭 되셔가지고 그 어려운 FTA가 물밀듯이 들어오는 이런 사선에서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 농림부 장관이나 앞으로 비례대표에 버금가는 농업 관련 기관장들을 우리 생산자한테 꼭 만들어낼 수 있으시겠죠? 약속을 받았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